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는 이제 디퓨전 모델이라는 거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김성찬입니다. 어, 박수. 오늘 제가 발표할 왜요? 진행해야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발표할 논문은 DDPM이라고 해서 이제 디퓨전의 약간 근간이 되는 그런 논문이라고 해요. 근데 논문을 읽다 보니까 뭐 이전에도 디퓨전과 관련된 개념은 있었다고 하는데 왜 이게 근간인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수학적인 기틀을 딱 잡고 그 이후로부터는 여기에 논문을 기반으로 이제 조금씩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여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논문에서 보면 이 제목에서 보면 이제 디노이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실제 데이터를 가우시안 노이즈에서부터 이제 점차적으로 노이즈를 제거하면서, 그러니까 노이징을 주는 게 아니라 노이즈를 제거한다 해서 디노이징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이제 디퓨전 프로버빌리스틱 모델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노이즈를 제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가우시안 노이즈가 엄청 많이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으면 그 이미지에서 점차 노이즈를 제거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이제 그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이제 그 논문이고요. 궁금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처음엔 어려울 수 있으니 이 논문을 한번 검색해보고 이제 다른 블로그를 많이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컨텐츠는 이제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이제 디퓨전이라는 이 이름이 왜 쓰이는지, 그리고 이제 백그라운드에서는 거기서 사용되는 이제 수학적인 내용들을 좀 다룰 거고, 그 수학적 이론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로스 부분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제 그래서 맨 처음 이제 why 디퓨전인데요. 디퓨전이라는 거를 사용한 이유가 뭐냐? 이 영상은 제가 이 논문이 뭔지를 좀 찾아보다가 엄청 재밌는 유튜브를 봤는데 그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 연기가 확산되는 그런 과정인데, 확산이란 게 이제 맨 처음에는 어떤 특정한 점에서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라고 해요. 그래서 점차 시간이 엄청 오래 지나면 이제 확산이 너무 많이 돼서 이제 어디서 이 연기가 시작됐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엔트로피가 이제 무질서함이 엄청 크다 해서 엔트로피가 엄청 크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연기가 다 퍼져서 이제 뭔가 모든 공간에 이제 균일하게 있는 상황에서는 그게 어디서 시작됐는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게 이제 무질서한 게 엄청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엔트로피가 엄청 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엔트로피가 엄청 낮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연기가 어디서 시작됐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시점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그거에 대해 답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확산인데, 저희는 그런 무질서함, 맨 처음이 아니라 이제 연기가 다 퍼져서 어디서 시작됐는지 모르는 시점에서 시작해서 다시 원래 가장 처음 이제 연기가 퍼지기 시작하는 점을 찾아낸다, 이렇게 이제 그 영상에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이미지라는 것도 똑같은데, 이제 보시면 이거는 이제 CBPR이라는 학회에서 이제 튜토리얼, 디퓨전 튜토리얼에서 가져온 영상 이미지인데요. 이렇게 저기 고양이 그림이 있는데 맨 처음에 저 이미지를 딱 보고서는 우리는 고양이라는 걸 딱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아까 이제 연기가 어디서 시작됐다라는 걸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에다가 계속 노이즈를 추가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뭔지 모르는 이미지가 나오는데 그 이미지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연기가 너무 이제 많이 확산이 계속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모든 공간에 이제 입자가 균일하게 있는, 그러니까 무질서함이 가장 큰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디퓨전 모델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디퓨전 프로세스 또는 이제 포워드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이 과정 이제 포워드 디퓨전 프로세스는 점차적으로 노이즈를 추가해서 결국에는 인풋을 그냥 이런 가우시안 노이즈로 만드는 과정을 말하고요. 레버스 디노이징 프로세스는 이 노이즈로부터 점차 디노이징 하는 방법을 찾아내서 최종적으로 데이터와 비슷한 걸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 논문에서는 이 forward diffusion process를 고정해놔서 여기 보면 이제 스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스텝과 스텝 사이에 어떤 추가되는 노이즈는 고정을 해둔 다음에 나머지 이제 디노이징 하는 과정을 모델로 이제 모델링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이제 디퓨전에 대한 내용이었고, 디퓨전이 이제 왜 쓰이는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백그라운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이제 forward process인데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forward process는 이제 데이터에다가 노이즈를 추가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x0이 있잖아요. x0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좀 real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몇 번의 스텝을 거쳐서 저기 x 라지 t가 우리가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에 그림에서는 오른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레버스 프로세스이고요. 포워드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이 이미지와 반대로 여기 그림과 반대로 왼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논문에서 이제 이 디퓨전 모델은 이제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를 한다라고 하는데, 변분 추론이 저도 맨 처음에 뭔지 몰랐는데 이렇게 조금씩 이미지가 변화하는 거를 이제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 이제 변화하는 거를 추론한다라고 해서 이제 베리에이션 인퍼런스라고 합니다. 이러한 개념들을 사용한 모델들은 그 전에도 많이 있었는데 이 디퓨전 모델이 그 전과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이렇게 스텝을 나눠서 그 사이에 이제 여기 보시면 approximate posterior Q라는 걸 사용을 하거든요. 이게 추가되는 노이즈에 대한 어떤 분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노이즈가 추가되는 과정에도 이제 어떠한 분포에 따라서 노이즈가 추가되고, 노이즈가 거치는 과정에도 어떠한 분포에 따라서 이제 노이즈가 거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노이즈가 추가되는 과정은, 그러니까 XT로 향하는 forward 과정은 고정이 되어 분포가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고정된 분포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밑에 쪽에 보시면 식이 하나 나오는데 여기 오른쪽 식을 보시면 QXT 바 XT-1은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인데 평균은 XT에 기반한 분포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베리언스는 어떤 특정한 값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이제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자면 분포 이제 T-1에서 T로 가는 T번째 이미지로 가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분포가 XT-1에 기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가우시안 분포를 그냥 따르는 건데 이제 분포의 베리언스가 베타 T를 베타 T를 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러한 베타 T가 어떤 작은 숫자로 고정되어 있고, 그리고 X 이제 T-1, 그러니까 평균만 계속 변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노이즈가 추가되는 과정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이 논문에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가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식 자체로 봤을 때는 그냥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조금만 추가를 하면 이 평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타 t가 나중에는 계속 커져서 베타 t는 계속 일정하게 작은데 그게 이제 여러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결국에는 x0,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이미지가 0에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i는 요 분산에 해당하는 부분은 거의 1에 가깝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오는 게 이제 가우시안 분포, 이제 정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평균은 0이고 그 다음에 분산은 1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우시안 노이즈를 따르게끔 이제 모델링이 되는 겁니다. 질문이 있어요. 네. 그럼 베타 1에서 베타 t까지는 다 미리 정해진 상수인가요? 여기 Q0에서 QT로 이제 forward 할 때인데. 베타 1. 여기는 그냥 사람들이 맨 처음에 특정한 숫자로, 아주 작은 숫자로 고정을 해둡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0.02 정도로 고정을 해두고,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T 스텝이 한 뭐 1000번에서 2000번 정도, 그러니까 이미지를 생성하려면 그만큼 샘플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실제로는 이미지를 한 장을 만들 때 뭐 몇 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한 장 만들 때.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면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실제로 이 데이터를 샘플하는 과정은 이 레버스 프로세스라는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아까 우리가 넣어줬던 노이즈를 거두면서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로부터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모델을 수학으로 표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저기 있는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저희가 여기 있는 이미지에서 이제 이 이미지가 실제로 레버스 프로세스를 표현하는 이미지인 거죠. 그래서 매 스텝으로 넘어갈 때마다 우리가 어떠한 분포에 따라서 이제 이미지가 바뀐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제 확률적으로 어떻게 바뀌었을 때 더 높은 확률을 가지는지는 이제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 다르니까 그거를 설명하는 식이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식을 보시면 이제 x 라지 t, 그러니까 가우시안 분포로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서 이제 샘플링을 한 다음에 이미지가 변화하는 거를 이제 모델링을 해줘요. 그래서 전체 확률, 이제 그 샘플링하는 과정을 샘플링하는 과정을 통해서 분산이 바뀔 텐데, 결국 최종적인 확률, 어떤 xt로부터 만들어진 x0의 확률이 이제 조건부 확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왼쪽에 있는 식을 보면 p 세타 xt-1 바 xt가 있는데, xt에서 xt-1이라는 샘플로 갈 때 어떤 확률이 계속 곱해지면은 결국에는 최종적인 샘플을 만들어낸 확률이 나올 거고, 그 샘플을 만들면서 이제 만들어진 어떤 확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데이터가 이제 리얼 데이터와 같은 분포를 가질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p 세타라는, 보시면 세타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딥러닝에서의 모델 파라미터를 의미하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이제 그 파라미터를 가진 어떤 모델이 결국에는 평균과 분산을 예측하는 모델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t-1에서 t로 갈 때의 어떤 평균과 분산을 예측하는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측한 분포를 통해서 이제 더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는 이제 이렇게 forward 프로세스와 reverse 프로세스가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로스를 설명을 해볼게요. 로스는 이제 네거티브 로그
likelihood로 더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제가 아까 왼쪽에서 설명한 그 저 식이 최종적으로 xt로부터 x0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었을 때 나오는 어떤 확률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했는데, 그 확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이미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기 이 위식에 있는 가장 왼쪽을 보면 저기 p세타 x0 마이너스 로그 p세타 x0이라고 써 있습니다. 저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더 좋은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제 리얼 데이터와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식을 그대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다고 해요. 실제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했던 Q라는 게, 저희가 여기서는 Q를 고정해서 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Q를 고정한다는 게 좀 약간 수학적으로 완벽하진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약간 보시면 approximate라고 해서 이제 근사한 어떤 사후 분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식은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식으로 이제 바꾸어서 식을 설명한다고 합니다. 로스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스는 이런 식으로부터 이제 계속 전개를 해서 나오고요. 이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게, 여기 보시면 원래 Q와 저희가 이제 Q라는 분포를 통해서 P세타를 배웠는데, Q의 분포와 이제 P의 분포는 좀 다르거든요. 왜냐면 여기 오른쪽 이 식을 보시면 이제 Q는 xt-1이라는 데서 시작을 해서 xt라는 이미지를 만들 때의 확률인 거고, 이제 P 같은 경우에는 xt에서 t-1로 가는 확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학적으로는 그 두 개의 의미가 다른데, 여기서 이제 베타가 매우 작은 숫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0.002와 같은 작은 숫자로 표현이 된다면, 이제 forward process와 reverse process는 수학적으로 이제 같은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 Q라는 걸 통해서도 이제 P를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실제로 연기가 퍼진 다음에 연기가 다시 어딘가로 어떤 한 점으로 모이는 그런 수학식을 알 수가 없잖아요. 약간 물리에서 비가역 같은 그런 것 때문에, 비가역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안 되는데, 그게 매우 작은 변화를 가진다면 둘 다 결국에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forward process와 reverse process는 유사한 수학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는 그 개념을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같은 함수의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의미가 다르더라도 이제 학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저희가 그러면 아까 Q는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Q를 통해서 xt번째, 그러니까 가우식 t 스텝 이후의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나중에 이제 사용할 식을 위해서는 요것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시면 이제 베타는 아주 작은 숫자거든요. 그럼 알파 t는 1- 베타니까 그것도 이제 일단 0과 1 사이의 숫자일 겁니다. 그리고 알파 t인데 위에 바가 있는 거는 이제 t가 커지면 커질수록 0과 1 사이의 숫자인데 계속 그게 곱해지는 거니까 그 0으로 수렴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을 보시면 이제 평균이 x0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t가 작을 때는 x0과 거의 같을 건데, 이제 t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t는 이제 이 평균에 해당하는 값은 0으로 가고, 그 다음에 분산에 해당하는 값은 이제 결국 1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우시안 분포로 가게 되는 거죠. 이 밑에 있는 식은 모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 밑에 있는 식은 위에 있는 식이랑 이제 같은 의미를 가지는데 얘네가 이제 두 가지 수학식을 이용해서 두 가지를 둘 다 비교를 해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그리고 이따가 사용할 식에서도 이 위에 방금 제가 설명한 위의 식만 이용할 겁니다. 네, 그럼 이제 로스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할 건데 이제 지상이가 엄청 싫어할 거예요. 왜냐면 수학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옵티마이즈 해야 된다는 그 수학식을 이제 설명해 둔 건데요. 네, 설명할 수 없죠. 제가. 네. 근데 여기 있는 걸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하자면 이건 결국에는 이 순차적으로 이제 전개를 해보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있는 식이 이제 엄청 중요한데 이제 수학적으로 결국 이게 크로스 엔트로피로부터 이제 파생된 식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크로스 엔트로피인가요? 아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KL 다이버전스라는 여기 있는데 이게 뭐냐면 KL 다이버전스는 이제 P라는 여기 보시면 잠시만요. 제가 갑자기 수학식을 너무 많이 보니까 혼란스러워서 저도 제가 어제 이거 공부하다가 이제 연구실 가서 혼났는데 옆에서 이제 수학 노트에다가 엄청 열심히 적고 있더니 이제 옆에서 팀장님이 왜 그림 안 그리고 논문에 들어갈 그림 안 그리고 이걸 그리고 있냐 이러시면서 혼났었는데 혼난 저기가 없네요. 혼난 이유가 사라져 버렸다. 그때 분명히 이해했었는데 결국 아무것도 안 했다. 결국 둘 다 실패한.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마지막 식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식만 설명을 해볼게요. 결국에는 여기서는 그 매 과정만 스텝 바이 스텝, 그러니까 뭐 1000개의 스텝이 있다면 그 스텝 사이에 어떤 분포가 변하는 걸 이제 모델링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분포 사이에 분포 간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계산을 하면 이제 그게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로스가 커지는 거고 그게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로스가 이제 분포가 같아지는 거니까 우리는 Q와 이제 P의 분포가 같아지기 위한 어떤 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KL 다이버전스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제 모르겠다 이거. 일단 넘어갈게요. 근데 이제 이게 여기 있는 걸 간단히 말하면 이 Q와 이 P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가를 수학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랑 관련이 있거든요. 왜 관련 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크로스 엔트로피랑 네. P 디스트리뷰션의 엔트로피 합하면은 그게 크로스 TK를 밸런스랑 똑같은 정의추 듣고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역시 그럴 것 같았어요. 정의추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러면 저기 맨 처음 식부터 보면은 이제 T 스텝에서 저거는 이제 Q가 X0에 의해서 나온 어떤 노이즈가 Q죠. Q XT 언더바 X0이고 근데 그 옆에 있는 건 이제 PXT. 그거는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 두 개의 가우시안 노이즈 사이의 분포의 차이를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값들은 이제 여기서는 XT에서 XT-1로 갈 때 어떤 분포. 근데 여기서는 XT에서 XT-1로 갈 때의 분포입니다. 그 두 분포의 이제 분포의 차이를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실제로는 의미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건너뛰겠습니다. 제가 블로그를 엄청 많이 찾아봤는데 저기에 대한 설명은 결국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이 변환하는 과정, 그러니까 분포에 의해서 이미지의 샘플이 바뀌는 과정에서 그 분포의 차이를 두 과정의 분포의 차이를 이제 같아지도록 이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식이 이렇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타나는데 실제로는 이제 가장 왼쪽에 있는 거랑 가장 오른쪽에 있는 식은 의미가 없다고 이제 상수 처리해서 필요가 없다고 하고요.
실제로는 가운데 있는 이제 LT-1이라는 로스만 사용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사실 웃기게도 이 논문 가장 마지막에 가면은 이 로스를 simplified 좀 단순화 시키는데 그 식이 이제 그냥 MSE를 쓴다는 이제 이게 아까 맨 처음에 말한 건데 결국에는 forward process에서 사용하는 베타 t는 저희가 상수로 둔다고 했잖아요. 0.002 같이 작은 수로. 그렇기 때문에 q는 저희가 그냥 만들면 돼요, 실제로. q라는 분포의 변화는 저희가 뭐 학습할 필요가 없고 그냥 만들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LT 여기 보시면 요건데 QT는 사실 저희가 이미 만들어 놓은 걸 쓰는 거고, 그 다음에 PX 라지 T는 저희가 이미의 가우시안 분포로부터 이제 그냥 샘플링을 하는 값을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는 저희가 이제 뭔가 학습을 통해서 줄일 수 있는 요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부분은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학습 과정에서는 이제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중요한 레버스 프로세스인데요. 이제 레버스 프로세스에서 실제 분포는 저렇게 평균과 이제 표준 편차 분산으로 표현이 되고, 분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이렇게 이거 혹시 대문자 i가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게 이제 아이젠 벡터가 아니라 아이덴티티 벡터 맞아요. 그래서 이 대각 요소만 다 1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논문에서 이제 사용하는 가정 중에 하나가 실제로 베리어블과 베리어블 사이에 어떤 연관관계가 없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결국 두 개의 픽셀이 있으면 그 두 개의 픽셀은 서로 연관관계가 없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이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시그마 T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맨 처음에 사용했던 알고 있는 값을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있는 거는 이제 평균만 모델로 모델링하면 되는 겁니다. 베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 두 개의 식을 사용하는 게 제가 아까 위에서 어디 있더라? 여기 보시면 위에 게 있고 밑에 게 있잖아요. 여기를 기준으로 위에 거랑 이 밑에 거로 나눠지는 건데, 이 두 개에 관련된 건데, 실제로 두 개를 이제 따로따로 실험을 해본 결과 그렇게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요 베타 t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웃기게도 아까는 분명 막 엄청 어려운 KL 다이버전스라는 개념을 갖다가 식을 전개하겠다 해놓고선 여기서는 이제 평균의 차이를 가지고 이제 로스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평균끼리만 이제 MSE 로스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근데 이제 이 평균이라는 값도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가우시안 분포 어디지? 여기 보시면 이제 평균 요 부분도 평균이고 이 부분도 평균인데, 여기는 저희가 이미 아까 미리 계산해둔 것이고, 여기는 이제 모델링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모델링하는 부분이랑 이 부분을 평균을 실제로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그게 구성되어 있는 게 어떤 노이즈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노이즈의 차이를 모델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있는 요 부분 여기 보이구나. 요 부분을 이제 모델링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의미하는 게 결국에는 t번째 이미지에서 t 플러스 1번째 이미지로 넘어갈 때 추가되는 노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 학습에서 사용되는 실제 로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할 때는 결국 추가되는 노이즈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샘플링 할 때는
계속 노이즈를 계산하고 노이즈를 계산하는 식으로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뭐 T에 따라서 이제 스텝이 여러 번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노이즈된 이미지랑 그 실제 T의 스텝을 어떤 포지셔널 인코딩이나 아무튼 숫자 하나만 넣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숫자로 바꿔서 넣어줘서 이게 몇 번째 스텝에서는 얼마나 큰 이제 노이즈를 줘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면서 다음 이미지를 예측하는 식으로 이제 샘플링을 하거나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네, 제가 너무 많이 떠들어가지고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